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오늘 시험장에 입실하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험이 방금 끝났고 그리고 저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멀지 않은 곳에서 저도 입실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보면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문항 한 문항 정성 들여 풀면서 시험에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가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오늘 지방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직만큼이나 여러분이 나 지금 정답이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우죠.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는 것 함께 근처에서 근거리에서 함께 하고 싶어서 시험장에 들어갔고요. 저 시험장에서 또 우리 학생을 만났어요. 우리 학생도 만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이 도대체 어떤 방향성과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문항 한 문항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자 볼게요. 지금 보니까 에밀리아 시험 잘 봤어요. 자, 외쳐 가정에 성정에 자, 그리고 자, 이거 저희가 오늘 해설함에 있어서 우선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시험을 사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시험의 우선 평균 난이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끝나자마자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다반을 올려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난 들어가서 풀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던 강의실이 교실이 4층인가 5층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저희 오늘은 시험 보는데 이렇게 이거를 쓰라고 응시번호랑 이렇게 이름을 써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고 그리고 또 다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12시 경에 좀 나와서 그래서 저희 연구실 저희 팀이 좀 빠르게 해서 정리를 해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다반을 올려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이 미간에 주름이 펴지지가 않았어요. 명료하구나. 이 인역처의 의도는 이제 명료하구나. 단순하게 23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궤적을 우리는 꼭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레인지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시험을 마무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인역처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믿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 제가 시험장까지 함께 했는데요. 우선 먼저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가다반을 올려드리면서 저희 오픈을 했어요. 시험 난이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체감 난이도 평이하다가 압도적으로 많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난이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평이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모수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컷이 얼마나 될 것이다 말씀드린 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이하다고 느끼시는 만큼 컷도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뭘까요? 내가 나만이 느꼈던 온도에서 내가 체감 난이도에서 내가 살짝 실수를 했다거나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문항들에서 실수가 하나, 두 개 우연히 겹치게 되면 치명적인 점수가 될 수 있었던 시험인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경향성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이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속단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5과목 전체에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너무 본인을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해설할 때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랬잖아요. 쉬라고 했잖아요. 제가 해설 보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쉬고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고 계실까라는 짠한 마음도 사실 같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명료해진 부분은요. 자, 우리가 23년도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우선 먼저 우리가 원래 봤던 것처럼 생활영어가 3개가 된 게 그동안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국가직에서 3개가 되면서 이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항에서 생활영어로 늘린 만큼 또 여러분들 문법 문항이 어땠죠? 우리 국가직에서 이렇게 3문항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휘 문항을 되려 한 문항 늘려서
수험생분들이 독해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감마저도 10문항에서 9문항으로 줄었다는 거. 그런데 그 9문항 중에서 하나의 내용일치가 문제를 풀면 저는 헛했어요. 여러분, 내용일치 문제 선지 뭐였어요? 우리말이었어요. 아, 정말 주려고 낸 문제구나 라는 게 진짜 명료해졌죠. 자, 여러분, 단순하게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만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의 역사를 도모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부족해요. 지난 3년간의 의도를 명료히 보셔야 되는데 이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연히 나오지 않았고 필연적으로 문항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성의 요소도 아주 명료하게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택지에 있어서 꼬아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선택지 분석법으로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서 1주 코스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번, 3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의도는 아주 명료합니다. 영어는 정말 필수적인 것들을 물어본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연으로 생긴 문항들이 좀 있었어요. 필연적으로는 이제 난이도는 평이하게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범위도 정해졌어요. 제가 시험 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사실은 그 지지난주에 종강을 했고 그리고 지지난주 라이브로 우리 오전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랬어요. 저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지금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1년을 원년으로 해서 봤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보인다. 그런데 원래는 요렇게 됐었거든요. 요렇게 됐었는데 방향성이 살짝 보이는데 앞으로 요게 요렇게 될지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다. 우리가 이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밑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러 들어간다.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눈으로 20분 만에 확인이 끝났어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도 아셨죠? 제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온도는 어땠냐면 우선 번잡하지가 않았어요. 우선 저는 서울시 일반 행정직에 해당되는 시험장에 입시를 했고 보통 국가직에서는 우리 지난번 시험보다 학생들이 이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 그 텐션이 있었어요. 그 긴장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험을 먼저 끝내고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들도 종종 보였어요. 그만큼 번잡하지 않았고 시간 분배의 불편함이 좀 덜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직렬과 나머지 문항, 제 영어 과목과 나머지 문항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지 전체적인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차분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번 시험이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이쪽에서 문항의 배열로 이미 통제가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영어 3문항입니다. 문법 3문항으로 부담 줄었고요. 그리고 독해를 9문항으로 냈는데 내용일치가 한 문제가 한글 선치였었어요. 그리고 어휘 난이도 어땠습니까? 평이했습니다. 자, 어휘에 있는 문항들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어휘 위주로 제시가 분명히 선택지는 됐고 그에 비해서 발문에 해당되는 어휘는 표제어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나왔죠. 오늘 저희 팀이 제가 해설지 시험지를 넘기고 그리고 막 지하철 타고 뛰어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모든 출처를 다 확인을 해서 지금 여러분 이 라이브 해설에 다 담아 놓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인역처의 출제 방향성은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문항의 비율 구성과 그리고 문제에 사용되어졌던 여러 가지 요소를 보았을 때 명료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은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선택지 분석. 제가 우리 독해테크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마지막 고퀄 모의고사 하면서도 선택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방향. 그 방향으로 그대로 보신다면 1초 컷 만에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GS, 제너럴 스페시픽에 관련돼서 문항들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변형 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우리 학생이 이 학생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기대했던 친구였었는데 이런 글을 주셨어요. 23년도 국가직을 90점대인데 서울시가 지금 100점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어디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해서 100점? 이런 거 얘기하기에는 우리 너무 성숙하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자, 1년 동안 선생님 커리 하면서 독해도 야비하게 스킬을 푸는 게 아니라 정성을 풀어도 얼마든 시간이 남고 여유롭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으면 저는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남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법은 솔직히 성정쌤 특유의 비주얼주의가 최고입니다. 이번에 한서 덕에 8번 문제도 금방 맞췄습니다. 여러분 한서 기억나요? 한서 기억나요? 제가 형용사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용사에 한정과 소설 용법이 있는데 형한서. 그래서 나중에 딸의 이름을 지을 때 한서라고 지어라. 엄마 나 왜 한서야라고 물으면 엄마 형용사 겁나 잘해 라고 말씀드리고 했던 그거 기억나세요? 그것만 기억나고 혹시 alive는 기억 안 나시는 겁니까? 자, 그거 한 문항 한 문항 저랑 같이 이야기 풀어낼 건데요. 이렇게 오늘 해설 라이브는 같이 공부하고 고생하는 우리가 어떤 공부와 어떤 우리의 노력이 이 결과로 드러나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선택지 분석 GS 1조 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함께 했었던 전장을 같이 뛰었던 전우로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해 지문을 오늘 출처까지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면서 이거 어서 본 지문인데 했던 지문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출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출처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독해는 체감 난이도가 분명히 다를 수가 없어요. 난이도 아니죠? 난도. 체감 난도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만 남들이 쉬웠다는데 나만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릴 만한 요소 분명히 있었고 헷갈릴 만한 요소 있었으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직 끝난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벌써부터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우리. 자, 그리고 이 100% 적중 근거 지금 라이브 지금 많이들 지방직이라서 조금 덜 손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에 대한 예우로 오늘도 출제에 대한 정확한 근거 문항 바로 밑에 바로바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팀에서 좀 빠릿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불백일님 저도 한 개 틀렸어요. 12번 틀렸구나. 나도 12번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시험지에 12번 문제가 진짜 뭔가를 많이 적어가지고 왔어요. 12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12번 문제는 불백일님 제가 근거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요거 출제 어디서 나왔는지까지도 제가 책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콜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최민유님 이게 컷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평이하다, 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컷이 높아진다는 건 내 작은 실수마셔도 내 순간적으로 혼돈이라는 것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0점대가 컷인 게 더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해당 시험에서는 정말 잘 본 학생분들도 물론 결과가 있겠지만 정말 잘하는 분들인데 실수가 좀 나신 분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휘 보시면서 어떻게 소리 지를까요? 자, 우리 보시면서 제가 기적복화에 해당이 되는 이 표제어를 저희 팀이 제가 아까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다 체크를 해주셨어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 팀. 진짜 수고 많았어요. 이따 끝나고 제가 회식 쏠게요. 기다려요. 자, 기본서 어휘부터 시작해서 기적복화까지 저희가 다 표제어를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단어가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어휘가 평이한 것에 비해서 위쪽에 있는 subsequent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following보다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렇다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더한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이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이 발표 안에서. 그러면 더 나아간 설명이라면 이제 이렇게 문맥이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간 설명은 이후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will be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그럴 거라잖아요. 그러면 이 이어지는 순차적인 다음 것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following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표제어 부분과 밑에 있는 선지 어휘의 온도차가 명료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경향은 계속될 거예요. 이게 이번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3년 지난 3년 필수적인 어휘와 그리고 우리가 표제어로 이렇게 변별력을 둔 어휘들 사이에 요거 난도를 잘 맞춰 나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자료도 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들고 나와서 우리 3306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그렇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 필수어휘와 요 앞쪽에 있는 표제어의 요 베리에이션이 상당했었어요. 요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의 방향성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courtesy, 예의 발음이죠. 자, 보자마자 나는 politeness, 공손한 예의 발음. 나 보였으면 바로 풀 수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의 문맥을 통해서도 풀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든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specific, 상세화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general, 일반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화와 상세화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걸 쫙 압축을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할 수 분명히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politeness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잡아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기적복합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본서 그리고 마지막 막강 특강어휘 중고등 3306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하셨을지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서 맞아 나 저 책 외웠었는데 맞아 나 저기서 봤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기억이 맞습니다. 혹여라도 이거인을 했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나 저거 놓쳤다 싶었다면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또 마저 읽어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bring up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휴 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여러분들 고퀄 풀 때 제가 고퀄 사회에서 이 bring up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bring up 한다는 건 애를 기르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뭐 불러오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것만 판서를 다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ring up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양육되어졌습니다. 시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양육되어지다라고 보는 거. 요거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고퀄 보시면서 맞아 bring up 이거 있었지 싶었던 분들은 아마도 더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나셨을 거예요. 물론 본문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불러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더 일반적인 뜻은 이 뜻도 있습니다 라고 했고 우리 raise라는 말이 들어 올리다, 손을 들어 올리다 raise your hands, 손을 들어 올리다, 기르다, 뭐 양육하다, 키우다, 재배하다, 문제를 야기하다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다의어는 반드시 문맥상 의미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거듭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방향성이어서 여러분이 안 흔들리시고 저희 수강생들 전체가 아마 10시 이후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다 잘 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혹시 틀렸으면 한번 댓글 남겨줘 봐요. 제가 찾아갈 거니까. 주소도 남겨줘요. 아이고 You raise me up. 짜리님, You raise me up. 저 You raise me up 노래 이렇게 지칠 때마다 많이 듣는다는 얘기 종종 했었는데 You raise me up. 오케이, 그 노래 좋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었고요. 역시나 출처는 명료하게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do away with 이거는 폐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주어 자체가 slavery, 노예제도죠. 그런데 우리가 또 작년 시험에 정확히 독해 소재로 노예제도가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이 slave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slavery 같은 노예제도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노예제도라는 게 요즘 현대사회나 있을 법합니까? 그런 건 당연히 폐지되어져야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역시나 수동태로 be done away with라고 해서 abolished가 정확히 맞게 들어간 거고요. 역시나 한문항은 이렇게 관용 표현 또는 수거 또는 구동사라고 부르는 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묻는 문제가 역시나 변함없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기적복합 표제어 그리고 기본서 중고등어휘 막강 특강에서 저희가 명료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희 기적사에서도 똑같은 문항이 여러분들 또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어벌리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문제였습니다. 기적사를 풀지 않으셨어도 맞추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적사 푸신 분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5번부터 약간 좀 4번부터 좀 페이스를 잘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빈칸 문제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빈칸이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실시간 오답을 체크를 해보면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틀리셨어요? 자, 본문에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유권자들, 투표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대절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hould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greater, 더 큰 이것이 존재해야만 한대요. 선거의 과정에서 so that, 자,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see, 보고, 오케이, 여러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래요. 그 과정을 말이죠. clearly, 여러분, see clearly야.
자, 우리 명확하게, 명료하게 see, 보는 거야.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투명성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명확하게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see clearly 하게 해달라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transparency라는 단어가 바로 이쁘게 들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표제어부터 시작해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넘기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게 문법 문제는 물론 아니지만 여기 선택지에 쓰여있는 동사가 하나같이 그냥 딱 동사만 제시된 게 아니라 쟤는 여기 과거 동사가 제시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완료의 수동형체가 과거의 수동, 얘는 완료의 수동.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자, 이것도 수동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will be given, 미래의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동사를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그것들이 문맥상 주어와 그리고 수어 그리고 목적어의 관계를 한 번씩 다시 생각하게끔 우리가 능동보다는 수동이 그리고 시제도 단순 시제보다는 완료나 미래 시제 같은 것들이 복합형으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 봤다가는 후루룩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독해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이고 그럼 결국은 저는 이 시험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더더욱 여러분이 이후의 훈련 과정에서는 단순 시제가 아니라 완료나 이 태가 많이 반영된 문항으로 여러분들 좀 트레이닝을 더 세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많이들 하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못 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못 볼 수 있어요. 시험은 긴장되니까. 그러면 못 보지 않게 훈련하는 게 맞겠죠. 단순하게 어휘 문제를 어휘로만 분석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동사를 다 체크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면목 없지 않아 세연 씨 고생했어요. 자, 우리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그 문제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what과 제가 항상 비교해 드릴 때 뭘로 비교했었죠? what과 that으로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그럼 기억할 때 뒤따라오는 문장이 불완하냐 완전하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시험 본 여러분들이랑 제가 나누는 이야기니까 우리 초시생분들은 어쩌면 조금 모를 수 있는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뒤따라온 문장 완벽한, 뒤따라온 문장 불완전 알죠? 자, 뒤따라온 문장 완벽하면 뭐 쓰기로 했죠? 무조건 that을 쓰기로 했죠. 이런 거 that은 뭐라고 했죠?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뒤따라오는 문장이 불완전하면 선행사가 있느냐 선행사가 없느냐를 보기로 했었죠. 선행사가 있으면 that인데 이 that은 관계대명사의 that이다. 선행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선행사까지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쓰기로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what을 우리가 맞으려면 뒤따라오는 문장이 우선 불완전해야 되는데 뒤따라오는 문장 보소. 자, 이 supervill team이라는 것 자체가 may have pp 아이코 조동사의 완료 시제네요. 자, 안 했을 인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적을 as 뭐로써 위협으로써 그들의 연속되는 성공에 있어서 위협으로써 그들의 적을 뭐다 인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까지 이쁘게 들어가 줬어요, 여러분들. 자, 만에 하나 여러분이 perceive A as B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이유는 전면구로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주동, 목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려면 결국은 분석이 어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죠? 뒤따라오는 문장이 먼저 분석이 됐어야 되는 거고 문장은 너무나도 완벽하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슨 that이 들어가는 거예요? 접속사에 that이 들어가줘야 되는 절이었다.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해당 문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 문항도 잘 보셔야 되는 게 in which. 우리 in which가 나오면 뒤따라오는 문장 역시나 어때야 된다 그랬죠? 완벽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따라오는 문장 완벽하기로 했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dash가 들어갔고 여기 dash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 팀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게도 그들 컨테스트에 질 수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상되어지는 팀이에요. 어쩔 거라고? 이길 거라고. 근데 또 우월하기까지 해요. 그들의 적보다는, 그들의 상대방보다는. 근데 걔네들이 놀랍게도 컨테스트에서 경연에서 져버린대요. 자, 그러면 주어가 있고 분명히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문장 완벽하니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따라온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완벽하죠? 자,
그리고 또 보면 아까 predicted가 앞에 있는 team 꾸며줬고요. 역시나 제시 여기 정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여러 번 문제 풀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위협을 시키는 거잖아요. ing 들어가서 현재 분사 전혀 문제되지 않죠. 자, 분사와 분사가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연결어가 제시가 되면서 밸런스도 상당히 좋았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문제 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문엑스 100일치 2번 하니까 분석이랑 해석은 확실하더라고요. 맞아요. 100일치예요. 원래 100일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라 100일치 진짜 처음부터까지 다 했구나.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자, 우리 잘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이 이렇게 막 할 게 있는데 또 속상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만 보시기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부족했다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또 메워넣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저도 중간중간 채팅 보면서 갈 건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기시고요. 남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조용히 저랑 같이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자, 저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잖아. 왜냐하면 원래 문장형은 밑줄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안 주죠. 그러니까 이 7번을 딱 보면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고퀄 볼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딱 오픈해서 자 커버 딱 열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약점 있는 문항들은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고 지문길이 어떻고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 편집 상태가 너무나 헐렁한 거예요. 너무나 여백이 많아요. 이게 원래 편집을 타이트하게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자간이. 그래서 했는데 사실 내용일치 선택지 한국말인 거 보고 했는데 7번에서 아가 아니라 역시구나 라는 생각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거의 한 5분 안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간이 계속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낸다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시험하고자 하는 게 정말 짧은 순간 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푸느냐를 이제부터 물어보는 싸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평이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기존 함께했던 패밀리들 밑줄 쳐줘서 얼마나 좋았어. 우리 소리 지르지 않았어? 좋았지. 그런데 여기 alive가 있어요. 제가 옛날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데 뭘 하죠? 한성. 기억나죠? 한정적 용법이 있고 서술적 용법이 있는데 서술적 용법은 like, live, shame, afraid, 미쳤나 봐. 그죠? 왜? 뒤에 명사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던 문제인데 이걸 1초 컷으로 1초 컷으로 문제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하시죠. 자녀 이름 한서로 지으라고. 그죠? 딸 이름은 한서. 라고 했었던 게 그게 이거예요. 생각이 안 나셨던 분들 얼마나 아쉬울까 지금 화면 보시면서 애쓰셨어. 이 문제만 그랬을 거야. 자, 그 밖에 여러분 이거 촘촘하게 문법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봐봐. 조동사 have pp 들어갔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used to 뭐뭐하곤 했었다. 자, 지금 비교사항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These days, 요즘 들어서 내가 저축을 잘 못해. 자, 많은 돈을 as 원급 비교 이쁘게 들어갔는데 비교 대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요즘은 저축을 잘 못해요. 예전에 했던 것만큼이나. 비교 대상 어떻게 들어갑니까? used to. 과거에는 그랬으나 현재에는 저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명료하게. These days는 요 시제랑 맞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과거 시제랑 예전에는 내가 100만 원씩 저축했는데 요즘 72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문맥 너무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used to가 들어갔네요. 예. 자, 제가 어제 금요일날 수업할 때 이거 했었는데 이거 했던 우리 노원팀들은 꼭 맞추셔야 되는데 자, 요거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이고요. 자, 뭐 이 부분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지 않다면 다 분석을 했겠지만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심인 거고 밑줄이 없는 부분은 확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Look at 역시나 구동사 형태의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be looked at 수동태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carefully 들어갔지만 by 들어갔죠. 그죠? 자, 우리가 구동사의 수동태는 이렇게 전치사 두 개가 연이어서 보여서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건 옳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던 그 문항 그대로입니다. 출제 포인트 빈출문법에서 그리고 기본서에서 기적사에서 고퀄에서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해설지 제가 요거 끝나고 다시 또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연구실에서 이거 마저 해설지 요거 그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뭘 적거나 하시기보다는 내가 익숙했던 저 교주애들 이름들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 군동사의 썽태입니다. MJ 파랑님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늦기는요. 지금 공무원이잖아, 자기는. 그래요. MJ 팡님, 잘 근무하고 계시죠? 자,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잘못 옮긴 걸 고르는 건데 여러분들, 자, 이거. 여러분, be made. 역시나 능동태로 안 나왔죠. 수동태로 나왔죠. 기억날까요, 우리? 자, 우리 make라는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make 사역이라는 것에 수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러분 사역동사 make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나오는 거야? 아니지. 원형도 되고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가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수동으로 만들면 목적어 앞으로 들어가고 be made 하고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동태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형용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형용사가.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뭐요? 그의 스피치에 자, 우리가 감동을 제공할까 아니면 그 연설의 감동을 우리가 받았을까? 감동의 제공이야, 감동의 상태야? 상태잖아. 상태면 뭐 하자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PP 형태. 감정 제공, 감정 상태. 감정을 제공할 때는 ing. 감정의 상태일 때는 PP. 기억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 터치들을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형용사를 감정형 분사로 제시를 하고 또 수동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안 보였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이제 짧은 시간 내가 공부했었던 걸 폭발적으로 생각해내서 문제를 타타타타 찍어내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아차하면 또 안 보이거든요. 자, 이게 요 아래쪽에도 메이드가 있어요. 요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능동 상태예요. 근데 여기 was made는 수동인 거야. 제가 이거 보면서 어허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건 능동태죠.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적합하대요. 자, 우리가 suit라는 동사를 과거 분사로 물론 봐도 되고 이거 그냥 형용사로 적합한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 스타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made, 만들었다. 그가 무슨 상태로? suit한 상태로 만들었다.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풀자 그랬죠? 앞에 사역동사다, 무조건 동사 원형이다. 아니다. 사역동사가 동사 원형일 때가 있지만 되어진 일할 때는 여러분들 뭐라고 쓰자고 했죠? PP 형태. 맞게 잘 들어갔어요, 얘는. 대신 이 사역동사를 가지고 만든 수동태, 얘가 조금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다가 과거분사랑 콜라보까지 했던 거야. 그냥 명료하게 한 줄로만 주면 될 거를 이 정보에다 이 정도로 겹쳐놓고 이 인터섹션에서 문제를 낸다고 했죠. 그대로. 그래서 이게 틀리셨으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자, 군동사의 성태, 네네네네. 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지나갔나 보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비용은 떨고 놓고 나서 이거 분사죠. 예, 분사 구문인데 앞에 being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at이 나왔잖아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그런 거 말고요. while ing. 근데 여러분들 while ing에서 여기서 마시는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선셋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것도 우리죠. 그럼 이때 이 day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생략되는 하면서 while이 살아있는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 while ing 관용 표현을 보셔도 되는데 여기 생략된 주어가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우리 이거 지난번 국가직에서 제시됐던 부분 그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레인지를 넓히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도는 되게 명료했어요. 그런데 이건 필연적으로 그들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들도 미처 모르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연히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한정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지금부터 매우 섬세하게 조정이 좀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우선은 여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make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고요. make를 가진 수동태로 분사 형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입니다. 여러분, 생활영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도움을 주는 거니 도움을 받는 거니. 도움을 줄 때랑 도움을 받을 때 제가 분명히 명료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내가 도와줄게라는 뜻인지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인지 너무나 다양한 표현이고 생활용어인 이건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사 살면서 모르는 동네 가면은 길도 물어볼 수 있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입장인지 I give you a hand. 손을 내미는 입장인지 손을 받는 입장인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선택지가 우리 국가직의 그 체크아웃 기억나요, 여러분들? 체크아웃을 되게 생활영어에 여러 번 배치해서 우리한테 매력적인 오답을 제시했던 그 패턴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도움이 있고 도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뜻이고 Could you use some help? 도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도움을 제공하는 거랑 도움을 수용하는 건 분명히 명시가 어때요?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의심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본문 내용에서 보니까 Pardon me, 저기 부탁인데요, 제발요, 뭐 이런 뜻으로 직역하셔도 되고요. 저기 excuse me,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자, 그럼 뭐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죠. 자,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3층에 있어요. 저기에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도움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도움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표현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충 얼버무려서 여기를 급하게 읽고 가셨을까 봐 제가 조금 노심초사했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힘든 거 다 맞추고 생활영어에서 놓치면 그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는 도움을 사용할 수 있다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정확히 반대가 되는 선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have no idea 여러분 이래도 관용 표현입니다. 모른다라는 표현이고요. how to 동사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mind 다음에 telling 들어가는 문법적인 요소들까지 여러분들 여기 우연히 제시된 게 상당히 문법적인 요소가 좀 많았었던 선택지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해당이 되냐면 저는 그 문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아이스 트레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마감을 잘 안 하고 간 거야. 그래서 얼음에 있는 아이스 트레이 다 녹았고 그래가지고 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던 것과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패턴이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무실을 떠났던 마지막 분이시죠.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불이랑 에어컨이 전체가 다 켜져 있었어요. 정말요? 제가 forget to 역시나 또 문법적인 얘기 나왔네요. forget to 동사원요. 뭐뭐 할 것을 까먹었다. 오케이? 이어 동사 turn off. 뭐뭇을 끄는 것을 까먹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는 이거죠. 에어컨과 불 끄는 거 제가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켜져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시정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험에 얼음이 녹았다. 네가 제대로 문을 안 닫아서 시정하겠습니다. 너 에어컨이랑 불 켜놓고 갔다. 시정하겠습니다. 패턴 똑같죠? 예, 범위 정해져 있어요. 이 레인지는 범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소소하게 읽어나가기 위한 구문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영어는 생활로 푸는 거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읽는 실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역시나 가장 탄탄한 구문력이 생활영어도 매끈하게 빠르게 풀 수 있게 했었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자, 11번 생활영어입니다. 여러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뭐예요? Anna, is that you? Anna, 너야? 오랜만이다. How long has it been?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how long이 나왔다고 해서 얼마 걸렸습니다. 이거 시포사 사시 우리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체크한 거 아니죠? 우리 알잖아. It takes 시, 포, 사, 투 동사원이요. 사, 시. 기억나요? 문법 문제는 아닌데 해석을 하려면 이게 또 필요하잖아. 자, 사람 시간, 내가 1시간 반 정도가 차로 걸렸대요. 지금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봤어요. How long did you get here? 너 여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잖아. 이 how long으로 얘네들이 지금 낚으려고 지금 떡밥을 던졌는데 문 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오랜만이다라는 기본적인 표현들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기 위한 시포사 사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관용 표현들. 오케이? 여기 take는 여기서는
과거 시제를 썼고요. 현재는 아니고 과거로 제시가 되어져 있지만 정답은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밖에 머리 어떻게 하냐, die. 나 이거 보고 이런 걱정을 좀 순간적으로 걱정했어. 이 die를 die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지? 너무 당황해서 죽다 아니고 염색하다 여러분들. 아니지? 아니지? 앉아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don't go too far 너무 멀리 갔어요. 혹여라도 그러신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여기서는요. 어떤 문제를 볼까? 1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2번 문제는요. 이거는 저도 좀 여러분들 우리 주목 한번 해볼까요? 자,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나 12번 문제를 풀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lonely people이라고 생각하시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uman connectivity의 danger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선택지 분석법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할 때 선택지에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눈여겨서 이 대조관계를 잘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soci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여기에 connectivity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사귀기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고 connectivity도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연결 가능성이라는 뜻에서 이게 사실 전문 용어이거든요. 우리는 connection을 알고 있지 connectivity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도 connection이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러프하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연결됐다, 사교적이다, 사람 사귀기 좋아한다. 이 노란색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lonely라는 말이 보여요. 외로운이라는 말이 보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막 서로가 이렇게 서로 엉켜서 잘 지내고 이렇게 사교적인 것과 외로운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가 되는 단어인데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글이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서로 사귀기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난 여기 서 있어. 그래서 크게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크게 있는데 론리한 길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셜 한 길이 있고요. 소셜able 한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이 길에서 다시 길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 쪽은 브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에 있어서의 지금 인간이 이 연결 가능성이라는 것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 우리는 지금 위험하다라는 쪽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게 글을 보면 큰 맥락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은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글의 맥락이라고 해서 외로움도 분명히 매력적인 오답은 맞아요. 매력적인 오답이 맞아요. 제목으로서는. 그러나 이거는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사귀기를 좋아한다는 글의 뜻으로 있다는 걸 마지막 Our brain crave for human interaction. 사람들의 상호 관계를 우리는 갈망을 하거든. 그러니까 외로운 것에 초점이 아니라 사귀기 좋아하는 걸로 글에 많은 지분이 포함이 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확실하게 끊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여기 우선 요 1단계가 좀 어려웠어.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1번을 제껴내고 2번과 4번으로 가서 이게 뇌와 관련된 이야기일까? 인간이 지금 위험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일까? 우리의 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일까? 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지금 전문가 이 작가를 통해서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티클과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 인간의 뇌는 함께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고로 우리의 선택지는 여기에서 욜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도 해석은 저랑 크게 차이가 없이 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볼 때 균형을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두느냐 아니면 사교적인 것에 두느냐. 사교적인 것으로 들어왔으면 여러분 그것을 포인트를 뇌로 두느냐 아니면 우리 위험에 빠졌느냐로 두느냐. 요 단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 틀렸어요. 네, 4번 했어요. 예, 그러실 수 있죠. 자, 네네, 아이고.
그러네. 자, 우리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문은 제가 그래서 요거를 사고방식 서비스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사실 이 지문을 오면서 지하철에서 싹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6가지 마인드셋 중에서 일부의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지문의 소제목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뇌의 특징, 그러니까 그 우리의 뇌의 특징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읽어봤는데 이게 여러분이 가장 조금 합리적인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인용에 의한 주장의 전개 방식입니다. 이 사람이요, 헌신을 했대요. 그의 삶을요, 어떤 부분에? 인간의 관계과학이라는 것에, 근데 그의 책에 Social Intelligence라는 책에서 뭘 했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가 뭐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경사회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하는 거야. 얼마나 사교적이냐, 우리의 뇌가. 어머, 우리의 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끌려요. 다른 사람의 뇌에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또 커넥티비티라는 단어가 또 나오긴 합니다. 분명히 제시가 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데 어떤 필요가 있냐면 의미 있는 이런 우리가 접속 가능성, 이 접속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 자,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결국은 뭐다? 여기서 끊는 거 아니고 여기요. 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없이 많은 논문들과 연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외롭다. When we ever have been before. before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갖고 있고 이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전염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이 서베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 80%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점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니까 생각할 법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돌이 우리의 뇌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상호 관계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러분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뇌, 사교적인 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아쉽지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해 드렸고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13번, 주제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주제 문제인데 해당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는 것이 있대요. 자,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재능을 배양을 해야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 자체가 사교에 있어서의 활동 속에서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누군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해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선택지를 지금 잘 보셨을 때 우리가 먼저 방향성이 위쪽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누군가가 이점이 더 가졌다는 이야기야. 본문 전반에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뭐 재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가 이점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노력을 해서 후천적으로 뭔가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점이라는 건 타고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같은 계열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방향 한번 잡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부끄러운 사람들, 우리 부끄럼쟁이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강약점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이 3번과 4번은 매력적이지가 절어요. 만약에 3번을 고르셨다면 후반부만 읽으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각 약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고로 1번과 2번 사이에 전반부를 보셨으면 또 1번을 볼 수 있는 게 앞쪽에서 이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게 이 글의 특징이 먼저 제시가 된 것에 있어서의 그러나라고 제시하면서 했던 얘기에 대한 반론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시험에 있어서의 특징으로 역접을 나타내는 예시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지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좀 많이 보였어요. 자, yet 여기도 보세요. yet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그러면 이러한 이점을 재능으로 만들 수 있고 재능을 성공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이런 헌신적인 연습을 통해서 are not born with such advantage. 그러니까 아까는 이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내용을 했어. 그 사람들의 성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시를 들고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보다 태어날 때부터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사람이 필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후반부 전체가 이렇게 많은 S, 즉 상세화가 여기 나와 있는 G를 받쳐주고 있어요. 한 문장씩 읽어봐요, 여러분들.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라는 게 천성이라는 것이 약간은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어. 어디요? 그들의 reach, 도달음의 범위. 즉 내가 농구 선수하기에는 키가 조금 모자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열심히 점프 연습을 해서 덩크슛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됐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후천적인 노력을 하자는 거지 선천적으로 누군가가 이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잘 풀어주셨을 거예요. 눈에 띄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여기서 제시한 G에 대해서 여기 아래쪽에서 S로 여러 번 제시하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GS에 좀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3번을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symbiosis 단어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이다라고 급한 마음에 고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혹시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대단하다. 지금 이 문제를 평가하기까지. 아이고 참나 대단하셔죠. 우리 학생들이에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잘하고 계세요? 맞아.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생명체들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심바이오시스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대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근데 뭐라기보다는 self-sufficient. self-sufficient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급자족이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먹고 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급자족이라기보다는 심바이오시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쪽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뭐보다? self-sufficient보다. 이쪽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심바이오시스 프린서플이라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가명신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이 안 된다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이 단어가 매력적이고 내가 이 뜻을 조금 어렴풋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3번은 제끼고 시작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캄다운 할게요. 나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떡하지? 학생들 심바이오시스 모르면 3번 고를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보냈어요. 3번 고르지 말아라. 왜냐면 얘는 보이는 건 3번처럼 여러분들 유사성이 있지만 진지한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급자족은 나 혼자 잘 살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내가 모든 것들 내 스스로가 다 필요한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인간도 내가 농사 져서 내가 밥해 먹고 내가 옷해 입고 하면 자급자족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옷 만들어주고 밥 만들어주고 내가 또 잘하는 게 따로 있는 무슨 관계를 유지해요? 공생관계.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은 공생이라고 하고 우리는 협업, 협력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생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고로 이 문제가 결국 이야기하는 건 공통소재인, 공통소재가 누구죠, 여러분들? 바이러스. 여기 바이러스.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바이러스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자급자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한 템포, 여기 한 템포, 여기 한 템포를 하고 있어요. 왜? 자, 우리 또 인용에 대한 주장입니다. 닥터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고 더한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이 그 다음에 어디로도 연구가 확장되길 바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이러스가 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과 과학자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고로 바이러스가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급자족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숙주에게나마도 도움이 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제는 심바이오시스는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은 때때로 그들의 호스트에게 잘해줍니다. Better than 뭐라기보다는 해를 그들에게 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심바이오시스 즉 공생의 과정으로 간다. Better than 하기보다는 오케이. 그 말을 paraphrasing 한 거예요. 심바이오시스를 쓴 건 아니고 그리고 이 not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not이 빠졌다면 이거 답 되죠. 답 가능성 있죠. 뒤에 요거 빠지고 요거 빠지고 그래서 아마 출제자도 요거지 하면서 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선택지 전체가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먹고 사는 데만 충족을 하느냐 아니면 서로가 숙주까지도 공생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본문에 여러 번 제시된 실험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나름 숙주에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유추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유, 네. 좋은 성적 맞으신 분들이 계속 댓글을 남겨주는데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또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두 분들 다 너무 자랑스럽고 또 마음의 한편으로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마저 해설하고 우리 마지막 멘트까지 제가 해드리는 말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선택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버킷이라는 것을 모으는데 손으로 한대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지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이점. 우리말 선지였다는 것도 특이점이었고요. 선택지 1, 2, 3, 4가 본문 지문의 아래쪽 방향으로 나왔다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기존에는 규칙이 좀 덜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쉽게 주고자 했었던 문항이 바로 15번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읽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싶은데 제가 지금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특정 문제집이라서 좀 말씀 못 드리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삭제하는 문장은 그것을 빼고 난 후에 주어진 문장의 앞뒤를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글쓰기 수업을 갔대요. 거기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가 유명한 에디터, 편집자를 만났대요. 그 사람이 말을 했대요. 자, 여기로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라면서 1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에디터가 앞에 나왔던 그 에디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4번에 갑자기 대단한 마술사는 말했습니다. 매번 그가 무대 위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난 대단해. 왜냐하면 난 성공했으니까 라는 말을 했대요. 내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 장문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술사가 마술처럼 나와버렸네? 이게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4번이 너무 많이 다르죠, 결이. 너무 다르죠. 자, 우리가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지문은 원래 지문의 부분을 수정한다거나 다른 챕터에서 끌어온다고 했는데 얘는 다른 책에서 끌어왔어요. 완전히 다른 책. 어떤 책?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의 부분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들어간 선택지였습니다. 해당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에 있음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원래 원문은 다른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4번을 빼고 나서 이어서 보니까 그 토크 끝쯤에 그가 결론을 내리기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즉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일관되게 사람의 관심을 가져라는 장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너무 못생긴 오답입니다. 16번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요. 순서를 가장 적절한 곳으로 고르시오. 자, 여러분. 주어진 문제입니다. 아마 같은 방식을 푸셨을 겁니다. 주어진 A, B, C.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주어진 문장, 삽입, 삭제, 배열해서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세 가지 보자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연결사.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지시어. 세 번째, GS. 다시 한번 보이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문제 여러분들 이것도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평소 우리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몇 년 전에, 그래, 과거. 자, 우리가 대화, 뭐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apocalyptic.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종말론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종말론의 예상으로 끝이 났다. 어우, 되게 안 좋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A에 가니까 최근에는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갔어. 저 마음 갔어요. 오, 그래. 왜? 여기에 있는 선택지에서 지금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역접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아직 속단하지 말자 그랬죠. B로 이어갈게요. 2014년 전문가가 이 영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AI라는 것 자체는 소환하는 것이다.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다. 얘다. 왜? 나쁜 얘기를 아직 못 끝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먼저 G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apocalyptic하다예요. apocalyptic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몇 년 전에 2014년에 왜 종말론적인 예상이 가능하냐면 악마를 불러온대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게 A보다 앞서서 가야지 A를 먼저 역접으로 가버리면 이 지문은 단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A의 마음을 갔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B로 가보니까 얘가 더 괜찮아. 그러니까 B로 가는 거죠. 그런데 C가 기깔나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C로 가는 거야. 봅시다.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 여러분, 변화가 아직 안 생겼어요. 주어진 문장만 봤을 때는 종말론적인 예상이 되는 거지 아직 변화가 없어. C는 아닙니다. 기깔나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B로 간 상태에서 A, C 놓고 풉니다. B라고 했는데 B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AI라는 것은 인간 종의 끝이라고 쓸 수 있대요. 인간 종의 끝.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러한 변화라는 건 아직 C로 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접었어. 아직 변화가 안 나왔어요. 주어진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기에 있어서의 G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화하고 있는 나쁜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고로 C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자연스럽게 A.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C. 이거는 사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스타일러 여러분들 형광펜 세 가지. 우리 오랜만에 듣는다. 형광펜 세 가지 볼게요. 자, 우리 종말론적인 예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4년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것 자체가 인간 악을 불러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 종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이번에 형광펜 색깔 바꿔서 갈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끝이라고 했는데 그 끝에 대한 반대로 최근에는 그러나 역접 상황이 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상황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용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색깔로 여러분들 잡고 갈게요. 그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아래에 제시하고 있고 다시 shift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결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형광펜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정답은 BAC입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답률 현재 여러분들이 질문 좀 많이 주시는 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거. 주어진 문장에 세 가지 보기로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뒤쪽 우리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연결사, 지시어, GS 요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문장에서 연결사 나왔습니다. 여기 연결사 그러나 우리 이러한 자기 평가에 있어서의 요청이라는 것은 아주 만연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경력을 통해서. 자, 그럼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자기 평가. 그러면 앞쪽에서는 적어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자기 평가에 대한 예시가 제시가 돼야 돼요. 자기 평가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자기 평가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왜? such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such. 자, 제가 좀 색깔을 한번 괜찮은 거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한 자기 평가라는 부분이 앞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러나라는 말을 보니 자기 평가에 대해서 뭔가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보면은 만연하다고 했어요. 만연하다는 건 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는 드물다는 이야기가 들어간다거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볼까요? 이 앞쪽에 볼게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너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걸 자기평가라고 여기 제시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unclear, 명백하지가 않고 답도 없어.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요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만연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색깔 바꿔볼게요. 아이고. 만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연. 그럼 이 만연이라는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느냐? 뒤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들의 자체가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학교의 지원에 있어서, 직업의 지원에 있어서,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 리뷰 또는 모임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연하구나. 정말 만연하네요. 그러니까 노란 것과 파란 것 안에 2번이 들어가야 such self-assessment와 yes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pervasive에 대한 설명이 바로 직후에 연결이 되는 거죠. 더 강력한 증거는 이 노란색 부분이고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 그 가운데 그 자리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시 주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self promotion으로 아예 바뀌어요. 주제가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죠? 이렇게 꽉 잡아주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형광펜으로 명료하게 눈에 띄게 정리했죠? 자, 우리 19번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 나는 끝까지 교수님들은 교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불안감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런 distraction, 산만함이라고 심리학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했죠. 자, 그럼 보세요. 불안을 피한다는 건 우리가 좋게 되려는 거잖아요. 그죠? 나름의 전략이니까 좋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회피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더 나쁘게 만든다네요, 여러분들. 자, 회피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나라는 말이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사로 역설적이죠. 선택지를 보세요. 역설적이고 다행이고 중립적이고 창조적이야. 다 좋은 얘기하는데 다 하나만 나쁜 얘기하고 있어. 좋고자 했었던 게 나빠지는 게 however가 그 역할을 한 거고, 이 however의 역접적 속사는 그 역할을 다 했는데 나빠진다는 게 역설적인 겁니다, 여러분. however와 자, paradoxically는 분명히 그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들. 나는 근데 이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부분이에요. 이전의 문제 중에서 A, B로 문제를 묻는 문제 이렇게 부사를 묻곤 했었는데 요거 이들이 하나의 패턴을 요번에 새롭게 그나마 조금은 새로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걸 잡아주세요. however는 뿔 말아서 however인 거고요. 여기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나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상 역설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좋은 얘기 또는 중립적인 얘기, 나쁜 얘기. 정답 1번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What you resist. 당신이 저항할수록 지속된다. 이러면 이게 칼 융이 한 말이거든요. 칼 융이 했던 말로 진짜 유명했던 말인데 교수님은 교수님이구나. 이런 글, 아카데미컬한 글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저항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것은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우리 이 얘기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후의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가 할게요. 올해까지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그래서 또 웃음이 나왔던 부분이 이거였었어요.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20번 문제도 혹여라도 틀리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박스라는 말 자체는 이 메일 수신함을 인박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결제 서류 중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것들도 인박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문맥상으로 보였었을 때 우리가 수신함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요 빈칸, 요거를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정보의 관리라는 것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려면, 그리고 생산적인 존으로 만들게 하려면,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래쪽에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빈칸이 이 단락이 쥐고 아래쪽에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매번 당신이 체크해야 되는 메시지나 읽어야 되는 것들, 들어오는 정보라는 것을 인박스에다 놓는데 the more you have, 네가 많이 가질수록 the harder,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잘라보세요. 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cut the number. 그러니까 줄여. 인박스의 숫자를 좀 줄여. smallest number로 가능한 줄여. 네가 기능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줄이라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선택지 분석 먼저 하셨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본다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얘기를 여기 있는 걸 압축해서 여기다 적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목표를 즉시 동시에 세팅을 해야 될까요? 설정을 해야 될까요? 들어오는 정보에 여러분들이 인입이 immersing 푹 빠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숫자를 줄여야 될까요? 숫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마도 여러분이 앞에서도 쭉 읽으셔도 시간상의 압박은 없으셨겠지만 지금 선택지 먼저 분석하셔서 즉시 동시하라는 거냐, 몰입하라는 거냐, 줄이라는 거냐, 선택하라는 거냐 이렇게 길을 4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해설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험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 해설을 마치고 이제 해설지를 쓰러 갈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런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 동안에 하신 수고에 비하면 그거는 사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장까지 입시를 하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영상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너무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지난 시간에 대한 경애의 말씀 그리고 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조금 긴 시간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들어가기 전부터 예상했던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도 제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지만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시냐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것을 보시기는 조금은 정신없는 하루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드시고 오늘은 잘 쉬시는 일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저 미처 못한 이야기들도 아직 조금 많이 있어요. 제가 빼곡하게 적어왔는데 못 적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6월 15일 밤 10시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랑 시험 끝나고 민간인 토크 좀 하려고 해요. 소통의 밤. 즉 시험이 끝나신 분들과 그리고 시험이 끝나신 분들의 아쉬움 중에서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배우고 싶었던 부분들 그리고 꼭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떠나시는 분들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밤 10시에 오늘 시험장에서 있었던 못다한 에피소드 그리고 이 시험의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믿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입실에서 여러분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시험을 봤던 그 노력보다 여러분이 했던 노력이 정말 컸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시고 오늘은 푹 쉬시고 그리고 소통의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